7장 여러 도체 모양에서의 전개의 세기와 전이의 크기입니다. 자, 1장에서 우리 구전화에 의한 전개와 전이를 살피는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모양의 전화는 도체에 저장되죠. 그 도체 모양에 따라 가지고 전화의 형태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의 도체의, 즉 다른 말로 여러 가지 모양의 전화의 전개의 세기와 전이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 크기를 구하는 것은 원래 전개의 세기를 구하는 것은 가우스의 법칙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전개의 세기를 면적분하면은 그 면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개수와 같다. 이것이 가우스의 정리예요. 그래서 이미 폐국면상에 전개의 세기를 다 더하면은 그 크기는 폐국면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총수의 합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라는 전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전기력선이라는 선이 쭉쭉쭉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미 폐국면상에 존재하는 전기세기, 즉, 요 국면입니다. 면이에요. 요 구와 같은 면입니다. 여기에 지나가는 전기력선의 개수를 다 더한 거와 또 요 국면을 지나가는 전기력선의 개수를 다 더한 것은 뭐라고요? 같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같다. 자, 이럴 때 우리 이걸 적분을 전개의 세기를 임의의 폐국면에 대해서 적분하지 말고 전개의 세기가 일정함에 대해서 적분해 봅시다. 그래서 전개의 세기가 일정하면은 떨어지는 거리가 똑같으면 전개의 세기가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요 면의 면적은 이걸 반지름을 R1이라고 하면 4파이 R 제곱이 된 거고요. 자, 이 면은 반지름을 R2라고 그러면은 4파이 R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완의 제곱. 자, 그렇다면은 요 국면에 존재하는 전개의 세기의 면적분은 전개 곱하기 면적으로 구해집니다. 왜? 우리가 전개의 세기를 면에 대해서 적분한 것은 이 면에 대해서 전개의 세기가 똑같다면 전개 곱하기 면적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는 전개의 세기 E1 곱하기 면적 한가하고 여기에 존재하는 전개의 세기 E2 곱하기 면적 S2를 곱한 것은 뭐라고요? 같다는 겁니다. 뭘로서? 그 내부를 통과하는 전기력의 개수로서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면적이 넓어지면 전기장의 세기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면 나가서 전기장의 세기는 감소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전개의 세기란 것은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전기력의 개수, 즉 전기력선의 밀도와 같다. 이렇게도 적을 수 있죠. 그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정의를. 그래서 전개의 세기는 전기력선의 개수 나누기 전개의 면적, 이렇게도 전개의 세기는 전기력선의 밀도와 같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적을 수 있네요. 전개의 세기는 전체의 전기력선 나누기 면적, 즉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전기력의 개수, 밀도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크기를 구한 것이 얼마가 됐습니까? 전기력선 개수 나누기 면적이 4파이 R 제곱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하고 똑같다? Q 나누기 4파이 R 제곱 같다고 아까 앞에서 우리 굴령의 법칙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N의 개수는 몇 개가 돼야 됩니까? N의 개수는 Q 나누기 입실용 개가 되는 거죠. 나머지 뭐가 똑같기 때문에 4파이 R 제곱, 4파이 R 제곱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력선의 개수는, 전기력선의 개수는 Q 나누기, 전하랑 나누기 유전율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전기장의 세기는 뭐다? 가우스의 법칙으로 구한다. 그래서 전개의 세기는 가우스의 법칙에서 구하고 전이의 크기는 그 전개의 세기를 우리 원하는 구간에서 원하는 구간까지 단 것이 그 구간 사이의 전이차,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이란 것은 한 점의 전이로 물어보죠. 그럼 그 나머지 구간은 완원점에서 그 위치까지 의미한 거예요. 근데 전이차란 건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이때 적분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한정이 되고 한정이 되지 않는 전이, 요즘의 전이 V1은 이렇게 본다면 완원점에서 요점까지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전기장의 세기를 구간 적분해주면 그때 그 구간에 있는 전이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거리에 따른 전기의 세기가 똑같은 평등 전기장이라면 아까 면적과 똑같이 전개 곱하기 거리로 떨어진 거리로서 우리는 그 두 점 사이의 전이의 차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분의 개념을 살펴봤죠. 적분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떠한 힘을 적분한다는 것은 결국은 요 면적을 다 더하는 겁니다. 요 면적을 다 더하는 거니까 힘 곱하기 거리로 갈 수 있죠. 뭐가 일정할 때 거리에 따른 이 힘의 크기가 똑같다면, 그래서
A에서 B까지 힘의 세기를 다 더한 거나 그냥 힘 곱하기 그 간격으로 구한 거나 보다 같다 넣을 때 평등 전개에 대해서 거리에 따른 힘의 크기가 똑같을 때는 같다는 거죠. 근데 거리에 따른 힘의 크기가 다를 때는 뭐다? 힘의 크기를 거리에 대해서 적분한 거하고 그냥 힘 곱하기 거리한 거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이러한 형태로 구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평등 전기가 아닌 공간에서의 전위의 크기는 전기장의 세기를 원하는 구간에서 구간까지 적분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냥 전개 곱하기 거리로서는 구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시험의 대부분의 문제는 뭐다? 평등 전개 내에서 전위의 크기는 물어봐요. 그래서 전기장 곱하기 그 간격을 우리는 뭐다? 전위차 이렇게 보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행태별로 전하에 의한 전개의 시기를 구하겠습니다. 크게 행태는 네 가지입니다. 구도체 전하가 주어진 경우, 직선 도체의 전하가 주어진 경우, 도체판의 전하가 주어진 경우, 그리고 전기 쌍극자 이런 네 가지 형태에서 전개의 시기와 전위의 크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전하입니다. 여기에 Q라는 규전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구전하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전개의 세기와 전위의 크기는 얼마냐? 이건 앞에서 구해봤습니다. 점전하에 의한 전개의 세기와 똑같죠. 그래서 구하는 크기는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지 Q가 된 거예요. 전위의 크기는 4파이 입실론 R 분지 Q가 된다. 이건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요 구도체의 내부에서, 외부가 아니고 반지름 A인 이 내부에서의 전개의 크기와 전위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 그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 두 개는 두 개로 나눠요. 전하가 표면에만 존재하는 경우 또는 전하가 균일하게 내부에 존재하는 경우 두 개로 나누어서 증명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조건이 없다면 자, 전하는 표면에만 존재합니다. 내부에 균일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해주고 구해준 거예요. 그럼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명은 뒤에서 할 겁니다. 증명은 뒤에서 하고 일단 느낌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면에 전하가 주어진 경우는 이 전하에 의한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죠.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외부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이 외부의 전기장의 세기 E는 앞에서 배운 것처럼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지 Q로 구해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내부에서의 전기장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뭐다?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균일하게 분포한다면 외부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이게 표면에 존재하나 균일하게 존재하나 그 전기장의 세기는 외부에서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즉 공식 E 이꼴은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지 Q라는 값을 가져요. 근데 내부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존재하죠. 보는 것처럼 이렇게 존재합니다. 근데 중심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거리로 가면 갈수록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증가하다가 표면부터는 이제 이게 퍼져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부터는 외부의 형태에 따르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거리에 비례해요. 그래서 요 측정 거리의 R에 비례합니다. 자, R에 비례하고요. 그래서 공식은 4파 입실론 A 제곱분지 R이 아니고 A 제곱분지 RQ의 형태가 된다. 요 공식 뭐 기사 정도에서는 나오고 산업기사에는 말 물어보지 않고 이 표만 잘 물어봐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비례, 외부에서는 반비례. 할 때 내부의 전하가 존재할 때는 그렇게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위를 바로 볼까요? 자, 전위는 바로 보면은 전위란 것은 전기장의 세기를 다 더한 게 전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위란 것은 요 전기장의 세기를 원하는 구간까지 다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표면까지 전위의 세기를 구하면은 표면까지 이 전기장의 세기를 더하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위의 크기는 커집니다. 이만큼 커졌다가 자, 요 표면에서 내부의 전위는 이제 더 이상 더할 게 없습니다. 여기의 전이나 여기의 전이나 여기 전이나 여기 전이나 즉 모아놓쯤에서 요까지 다 더한 거나 여기서 요까지 더한 거나 이 더할 양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아놓쯤에서부터 요까지 더한 전개의 합이나 모아놓쯤에서부터 뭐다? 요까지 더한 요 중심에서의 전기장의 합이나 같다는 거죠. 왜? 이 이상 표면 이상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정한 형태의 전위를 가진다. 그래서 표면이나 내부나 전위마다 동일하다 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도체 면일 때는 표면 전이나 내부 전이나 그는 전이는 같다 이렇게 뒤에서 증명할 거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까지 전이를 구하면 점점 증가할 겁니다. 여기까지 전이는 요만큼을 더한 거고요. 여기까지 전이는 여기다가 또 요만큼을 더 더해지니까 더 증가하겠죠. 또 여기까지 전이는 여기만큼 더한 거에다가 또 이만큼 더해지니까 더 증가할 겁니다. 여기까지 전이는 요까지 더한 거에다가 또 이만큼 증가하니까 더 증가할 거야. 여기서의 전이는
요까지 더한 거에다가 증가하는데요. 아까 전이가 이런 전개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된 양이 요만큼 증가하기 조금 감소해서 증가하네요. 그래서 증가하되 좀 완화됩니다. 아까 그 그래프가 아니고. 그 다음 요까지 전이를 구하면은 역시 여기 더한 양이 요만큼 더 돼야 되니까 증가하는데 조금 더 완만해지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있기 때문에 증가하되, 그래서 전이의 크기는 쭉 증가하다가 내부에서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겁니다. 이거는 표면이나 내부나 같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부에서의 전이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한 것처럼 표면 전하가 존재할 경우에는요, 여기까지 전이의 시기를 구한 거나 이 내부에서 전이의 시기를 구한 거나 그는 동일한 거죠. 표면과 내부는 동일하고요. 자, 여기까지는 급격하게 전개가 크기 때문에 증가하다가 이 내부에서 전개가 작아지죠. 감소됩니다. 그래서 그 증가폭이 둔화되는 형태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 공식은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요 공식은. 또 요 공식도 잘 물어보지 않으니까 요 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주, 도체, 다른 말로 선전하에 위한 전기장의 식입니다. 그래서 선전하의 밀도를 로 또는 람다라고 주어지고요. 이것은 전체의 전하량을 전체의 길이로 나눈 쿨롱을 길이 메다로 나눈 양이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선전하 외부에서의 전기의 시기를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선전하 밀도가 주어지고요.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플러스 전하가 람다, 즉 전체의 전하량을 이 전체의 길이로 나눈 선전하 밀도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R만큼 떨어진 위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냐 물어본다는 거죠. 그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됩니다. 2파이 입실론 R분지 선전하 밀도가 되는 거예요. 전이의 크기는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전이의 크기는 이 전기장의 세기를 다 더한 거죠. 어디에서 모아놓은 점에서 그리 R까지 다 더하신 거예요. 근데 이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모아놓은 점에서 R까지 2파이 입실론 R분지 선전하 밀도니까 이걸 모아놓은 점에서 R까지 적분하면요, 무한대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표면에서의 전이의 크기 V는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부에서의 전개의 세기입니다. 그 분포는 구전하 내부에서의 전기장의 세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제로가 되고 내부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거리의 비라는, 외부에서는 당연히 거리의 반비라는, 그래서 외부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선전하에 위한 외부의 전기장의 세기는 아까 앞에 본 것처럼 2파이 입실론 R분지 선전하 밀도, 여기도 외부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2파이 입실론 R분지 선전하 밀도예요. 그런데 내부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존재하지 않고 내부의 전기장의 세기는 거리의 비라는 꼴을 가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내부에서의 전기장의 세기 구하는 요 공식은 자주 물어봐요. 그래서 이 내부 선전하 위한 내부의 전기장의 세기 이 꼴은 2파이 입실론 A입니다. A 제곱분지 이 거리의 비라는 거죠. 요 거리를 우리는 R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R 람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공식은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서 2파이 입실론 R분지 람다는 외부에서의 전기장의 세기고 내부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2파이 입실론 요것의 반지름 A 제곱분지 R 람다로서 이 거리의 측정 거리에는 비라고, 외부에서는 측정 거리에 반비라는 꼴을 가지는 거죠. 요거 두 개 유념해서 공식을 봐두시기 바랍니다. 요 공식은 자주 물어보니까 유념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체 맨 전하에 위한 전기장의 세기입니다. 그래서 맨 전하 밀도를 쿨롱 퍼 메다 제곱으로 단위가 이렇게 주어지죠. 쿨롱 퍼 메다 제곱, 쿨롱 퍼 메다 제곱, 쿨롱 퍼 메다 되고 주어지는 기호도 다양하게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쓴 게 D라는 기호를 쓰죠. 전하 밀도, 맨 전하 밀도를 D라고 씁니다. 자, 외부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여기에 도체면에 이러한 도체면에 플러스의 전기를 준다면 여기서 놓은 전기장의 세기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쭉쭉쭉쭉 나와요. 보시는 것처럼 어디로 빠져나가는 게 없죠. 그래서 일정합니다. 여기나 전기를 계속은 또 동일해요. 그래서 이거는 거리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 E는 전하밀도 나누기 입실론계, 이건 앞에서 많이 보던 거죠. 어떤 것입니까? 전하밀도 D 이꼴은 유전율 곱하기 전기장의 세기다. 이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한 전기장의 세기가 오른쪽으로 놓는데, 그럼 왼쪽으로는 안 가냐? 왼쪽으로는 주어진 전하가 아니고 반대 극소로 유도된 전하가 반대쪽에 똑같은 거리로 유도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로 전기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도
똑같은 거기에 전기장이 형성되는데 이거는 주어진 전하에 의해서 형성된 게 아니고 그 주어진 전하에 의해서 반대극 쪽에 유도된 전하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주어진 전하에 의한 전하의 전개의 시기는 주어진 전하 밀도 나누기 유준위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전하가, 이 도체가, 요 주어진 도체가 무한히 얇다면, 얇아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준다면 그 전하가 모이고 반대쪽에 뭐다?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될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 주어진 전하에서 오른쪽으로 할 수도 있고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어서 갑니다. 그렇다면 그 개수가 반으로 줄겠죠. 그럴 때는 뭐다? 나누기 2가 들어간다는 거. 근데 이게 도체가 아니고 면 전하일 때도 마찬가지로 전기 유도 현상이 발생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나누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체 면 전하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는 전하 밀도 나누기 입시론인데 무한히 얇은 도체라든가 또는 뭐다? 그냥 면 전하인 경우는 그것의 반인 전하 밀도 나누기 2 입시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도체 내부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냐? 도체 내부는 전기장의 세기는 뭐다? 무조건 0이 되는 겁니다. 모든 도체 내부의 전기장의 세기는 0이 되고요. 전위는 표면 전위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도체는 등지면이다. 표면 전위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전기 쌍극자입니다. 전기 쌍극자는 마이너스 전하와 이렇게 플러스 전하가 미소쌍을, 이 간격이 아주 짧은 간격이라는 거죠. 미소쌍을 이루고 있을 때 요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전기장과 전위의 크기가 얼마냐 이라는 내용이 전기 쌍극자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는 쌍극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직선으로 하는 요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세트할 때, 각이 세트할 때 요 위치에서의 전개와 전위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개와 전위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전개의 크기는 거리의 몇 승에 반비례합니까? 3승에 반비례하죠. 여기에 엄청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전위의 크기는 거리의 몇 승에 반비례합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요 관계 잘 봐놓으시고요. 공식 정체를 통으로 못 외우면. 그리고 공식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코사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코사인은 0도일 때는 1로서 최대고요. 90도일 때는 0으로서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가 몇 도일 때? 0도일 때, 전개와 전위가 최대가 된다. 그래서 각도가 0도인 경우, 전개와 전위가 최대가 되고, 90도일 때 끝내는 경우는 뭐다? 전개와 전위가 뭐다? 최소가 된 겁니다. 0이 되는 게 아니고, 요 경우는 0이 되죠? 근데 요 경우는 0이면은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0도일 때 최소, 90도일 때 뭐다? 0도일 때 최소, 90도일 때 그래서 각도가 0도일 때 최대가 되고요. 90도는 최소가 된다. 그걸 봐놓으시고요. 그리고 이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이루는 간격 D를 전하에 대해서 곱하면 전하량 곱하기 간격을 곱한 걸 우리는 뭐다?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M이라고 정의돼. 단위는 뭐가 됩니까? 요 전기의 양의 단위는 쿨론이고 거리의 간격의 단위는 뭐다? 메다죠. 쿨론 곱하기 메다가 바로 뭐다? 전기 쌍극자 모멘트다.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전개의 세기는 거리의 3승에 반비례하고요. 전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리고 각도 몇 도일 때? 0도일 때 전개와 전위가 최대가 됐죠. 다르게 표현하면 90도일 때는 전개와 전위가 최소가 됐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문제가 나와요. Y방향을 주고 Y방향으로 전개와 전위가 최대가 되는가 봐. 각도는 몇 도냐 물어봅니다. 답은 45도예요. 0도가 아니고 45도입니다. 그리고 Y방향으로 전개가 최소가 되는 각도는 몇 도냐 물어보면 Y방향이요. 그때는 또 0도예요. Y방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밑에 내용은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내용은 각도가 0도일 때 전개와 전위가 최대고 각도가 90도일 때는 뭐다? 최소가 된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봐주시고요. 이때 각도는 플러스 전하를 기준으로 한 각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전기 이중층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와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가 판으로 위에 쪽 판, 아래쪽 판에 이렇게 전하가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그 판의 두께가 미소 간격인 경우, 이럴 때, 자, 요 P점과 Q점에서의 전위와 그리고 그 점에서의 전위차 전개를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전위차와 전개를 구해달라는 문제요. 자, 조금 어렵게 나옵니다. 내용은 이제
각설하고 공식을 본다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P점의 전위는 이렇게 4파 입실은 M 곱하기 뭐다? 오메가로 가고요. Q점, 요 밑에는 마이너스 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래서 꼴은 똑같습니다. 두 점 간의 전위의 차는 M 나누기. 여기에서 요걸 빼준 거죠? 빼준 것은 M 나누기 입실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주 물어봐요. M 나누기 입실론. 그래서 두 점 간의 전위의 차는 M 나누기 입실이라는 거. 자, 그림 위에서, 요 오른쪽 그림 위에서, 여기서 요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와 요 점에서의 전위의 크기는 얼마냐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은 요 공식과 요 공식을 눈여겨보시는데 잘 안 이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잘 안 이해지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자, 이런 아까 쌍극자에서 자기 모멘트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전기 모멘트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 판과 아래 판 사이에 판이 이루는 이 전기 이중층의 세기는 해가지고 전하밀도 곱하기 사이 간격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전하밀도 곱하기 간격. 그래서 전하밀도는 굴렁퍼 메다 제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의 간격, 두께는 메다요. 나누면 얼마 됩니까? 굴렁 나누기 메다 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전기 이중층의 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하밀도 곱하기 간격이 이 전기 이중층의 세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는 전하에 의한 전개의 세기, 선전환밀도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선전환밀도가 주어졌을 때, 화는 이렇게 환 모양입니다. 환 모양의 이러한 도체로부터 거리가 Z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선전환밀도가 주어진 경우는 공식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선전환밀도가 아니고 요 전체의 전하량, 선전환밀도에다가 도체의 길이 전체를 곱해서 계산한 전하량이 주어지면 그 공식은 또 전하량 Q로서 요 공식으로 나옵니다. 자, 전하량일 때는 전하량이기 때문에 4파이로 시작하고요. 4파이 R 제곱이 9의 표면적 관원권이 났으면 그걸로 나오고 선이 주어지면 선 전하가 주어지면 2파이 R이 원주의 둘레 관원권이죠. 그와 똑같은 형태로 2라는 값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4가 나오고 이건 2가 나온 거예요. 또 요점에서 공식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행태별로 아까 전개의 세기와 전위의 세기를 개략적으로 공식을 살펴봤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유도되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전하의 표면의 전기장이 전하가 존재하는 경우 외부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위치에 우린 요 위치에 플러스 1쿨롱을 놨을 때 이것이 받는 힘인 전기장의 세기를 구해볼게요.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를 맨에 대해서 적분하며 그거는 뭐와 같다? 그 맨을 통과하는 전기로서의 개수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요 맨을 요 점과 전기의 세기가 똑같은 맨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떨어진 거리가 똑같으면 그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똑같고요. 그러면 이걸 뭘 바꿉시다? 전개 곱하기 면적으로 곱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요 맨을 통과하는 전기로서의 개수는 여기서 나오는 전체의 개수가 지나가는 거죠. 그 개수는 Q 나누기 입실은계라고 아까 비어서 알고 있습니다. Q 나누기 입실은계가 나왔다. 이때 요 맨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맨의 크기는 자, 반지름 R인 9포민적이죠. 9포민이니까 4파이 R 제곱이 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맨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의 양은 얼마입니까? 전체 전하는 Q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개의 세기는 넘어와서 4파입실은 R 제곱분지 Q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4파입실은 R 제곱분지 Q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무한론점부터 내가 원하는 이 거리 R까지 플러스 1쿨롱을 옮긴 데 필요한 1. 요 점에서의 전위는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위는 요 나온 것처럼 전개의 세기를 요 1쿨롱이 받는 힘인 전개의 세기를 무한원점에서 내가 원하는 거리까지 다 더하면 되는데 옮긴 데 필요한 힘은 이 전기장의 세기와 크기나 같은데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는 겁니다. 여기에 전기장의 세기는 앞에서 구했지 않습니까? 요 크기죠. 요걸 이어서 대입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R까지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지 Q를 거리에 대해서 적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거리에 대해서만 적분하기 때문에 나머지 값은 요 나머지 파란 값은 상수예요. 그럼 상수는 앞으로 빼버린 거죠. 그래서 상수는 앞으로 빼고 뭐에 대해서만 R제곱분지 1에 대해서만 그럼 R제곱을 다른 말로 R제곱분지 1을 다른 말로 R 마이너스 자성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만 적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은 R 제곱분질은 R-1승이 되는 거예요. R-2는 자 앞에 R-2를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앞에 밑에 있는 적분공식에서 -2 플러스 1 R-2 플러스 1이니까 -1분지 R-1 즉 -R분지 1이 된 겁니다. 그래서 -R분지 1이 되고요. 여기다가 처음에는 R을 넣어주고요. R을 넣어서 빼기 뒤에 무한대를 넣어서 빼주면 됩니다. 무한대분지 1은 뭐다? 0이죠? 이건 없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곱해지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4파입실은 R분지 Q라는 값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구 내부에서의 전기의 세기는 얼마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만 전하가 존재하는 경우는 거리가 R만큼 떨어진 내부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냐? 똑같습니다. 전개 곱하기 면적으로 바꾸는 거죠. 요 전과 전기의 세기가 똑같으면은 떨어진 거리가 똑같으면 똑같게 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꼴은 그 내부를 통과하는 전기로서의 개수와 같죠. 이때 면적은 얼마 됩니까? 요 구의 표면적 4파이 R 제곱이 되고요. 이때 요 내부에 존재하는 전하의 양은 얼마입니까? 0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에 존재하기 때문에? 표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만든 배곡선 내부의 전기장의 세기는 전하의 양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2 곱하기 4파이 R 제곱 이꼴은 0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전기장의 세기 2는 뭐다? 0이다. 그래서 내부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0이고 외부에서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라는, 즉 외부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앞에서 구한 것처럼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지 Q이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 반비라는 그 행태의 크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균일 전하가 존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걸 살펴볼게요. 자, 균일 전하가 존재하는 경우는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전기장의 세기 1을 구해달라 합니다. 똑같습니다. 전개 곱하기 면적, 그런 그 면적을 통과하는 전기의 개수와 같다고 구해주면 되고요. 요때 면적은 내가 구하는 요점과 전기의 세기가 똑같은 면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을 그리면 됩니다. 반지름이 똑같으면 그 점의 전기의 세기는 똑같죠. 그래서 이 면적은 4파이 R 제곱이 되고요. 이때 이 원 내부에 존재하는 전하의 양 Q는 얼마가 되느냐? Q를 Q-라고 그럴까요? 구분하기 위해서 전체에 주어진 전하의 양이 Q라면 요 내부에 존재하는 전하의 양 Q-는 얼마가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례 공식으로 가는 거예요. 전체에 존재하는 전하의 양이 Q일 때 그때 어디를 존재하는 이미 요 면을 여기에 존재하는 전하의 양 Q-는 얼마가 되냐?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구의 최적을 말한 거죠. 구 안에 있는 전체적인 물의 양은 3분지 4 파이 반지름이 A니까 A 3승입니다. 이때 존재하는 전하의 양이 얼마라고요? Q인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다? 비례식으로 요 내부의 최적, 이 최적이 얼마입니까? 3분지 4 파이 떨어진 거리를 R로 봤기 때문에 R 3승이죠. 요때는 뭐다? Q-만큼의 전하의 양이 존재한다. 비례식으로 풀어준 거죠. 그래서 Q-를 구하면은 Q-는 이렇게 놓은 거죠. 요걸 어디에 된다고요? 여기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A 3승, R 3승 곱하기 Q만큼의 전체 전하의 양 중에서 요만큼 존재하더라. 즉 거리의 3승에 비례해서 존재하더라는 거죠. 왜? 최적 구하는 곳이 3승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이어서 정리하면은 이제 2 곱하기 4파이 R 제곱 그리고 존재하는 전하의 양을 이어서 구해주면은 그 값을 정리하니까 이렇게 놓습니다. 얼마로 나고요? 4파이 입실론 A 3승분지보다 RQ로서 이 거리와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이 반지름이라는 건 딱 정해진 상수값이고요. R은 특정 거리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따라 달라진 거죠. 그래서 R 값이 커지면 클수록 그 전기장의 세기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에서 R이 0일 때는 제로였다가 점점 커졌다가 표면에서 최대값이 됩니다. 물론 외부 공간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입니까? 이 꼴은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지 Q지 않습니까? 그럼 이 딱 표면에서의 전기장은 내부 공식에 여기 A를 넣어도 되고요. 외부 공식에 R에 A를 넣어도 똑같은 값이 나와요. A가 약분되기니까 A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똑같은 값이 납니다. 그래서 표면은 내부 공세나 외부 공시나 두 개 다 딱 만나는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부에서의 전위의 크기를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외부 공간에서는 이렇게 전개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전기장이 이래 형성되죠.
그래서 내부인 요 아래서의 전기장의 크기는 얼마냐, 요 위에서의 전위의 크기는 얼마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위의 크기는 전기장의 세기 1을 내가 원하는 구간까지 다 더한 거죠. 지금 구해달라는 건 무한원점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리 r까지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dr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무한원점에서 r까지 더하면은 사실 이 반지름 a니까 a까지 더한 양에서 더 이상 증가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전기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원점에서부터 r까지 더하나 a까지 더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전기장이 존재하는 공간은 a 공간에만 존재하고 r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나눠보면 무한원점에서 a까지의 전기의 세기를 다 더하고 거기다가 불러서 어디에서 a에서 r까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r까지 전기장의 세기를 다 더하는데 이건 얼마가 된다고요? 0입니다. 왜? 전기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양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구하면은 우리가 얼마가 됩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4파이 r 제곱분지 q를 요 구간 내에서 적분해 준다면 결국은 4파이 입실은 r 분지 q가 아니고 a 분지 q가 된 거죠. 미스프린트네요. 그러니까 a지 않습니까? a 분지 q라는 값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내부에서는 요 그리 r과는 무관하게 그냥 표면에 있는 반지름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여기도 A로, 여기도 A로, 여기도 A로, 여기도 A 위한 값. 그래서 A의 표면에서의 전위와 이 내부의 전위는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R의 좌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 A 위에서 결정되고 그 A 내부는 전위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균일 전하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전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작용하고 요 외부 공간에서의 전기의 세기 E는 얼마였습니까?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지 Q고요. 요 내부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였습니까? 전기장의 세기는 4파이 입실론 A 삼성분지 R Q라는 값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아까 우리가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R까지의 전위의 크기는 여기서의 전위의 크기는 무한원점에서부터 표면까지 A까지의 전위를 구하고요. 그리고 A부터 R까지를 따로 구해야 되는 거죠. 왜? 여기에 전기장의 세기 구하는 공식하고 이 내부의 전기장의 세기 구하는 공식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간 조건에서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한원점에서 A까지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고 A에서 R까지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무한원점에서 A까지를 구할 때는 요 외부 공간이니까 요 공식이 안에 내부에 들어간 거예요. A에서 R까지는 내부의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걸 이어서 적분해주면은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하면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전하 외부에서의 전기의 세기입니다. 여기 선전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Q라는 전하가 주어졌고 여기에 길이가 L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선전하 밀도라는 것은 전체에 주어진 전하량을 전체의 길이로 나눈 게 선전하 밀도입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넣을 때, 자, 요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외부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됩니까? 하는 문제죠. 그럼 역시 똑같습니다. 요걸 배곡선을 그립니다. 요 점과 똑같은 면을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면을 그리고 요 면을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전체적인 면을 쭉 그려서 요 면을 다 대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개 곱하기 면적은 전개 곱하기 파란 면적의 면적을 곱하면은 그 면적을 통과하는 전기의 개수 Q 나누기 입실론계와 같다.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 주어진 게 전체의 전하량이 아닌 선전하밀도가 주어진 거예요. 선전하밀도. 그럼 이걸 뭐로 나눠야 됩니까? 길이 L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이때 면적이란 것은 요 원의 둘레에다가 요 길이 L을 곱한 것이 이 전체 표면의 껍질 면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면적은 2파이 R에다가 2파이 원의 둘레에다가 요 길이를 곱하면은 파이 길이 L을 곱하면은 원의 표면적이 나와요. 구의 표면적이 나옵니다. 자, 그걸 이제 길이로 나눴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정의해야 됩니까? L 없어지고 2 곱하기 2파이 R 이 꼴은 Q 나누기 길이가 얼마입니까? 선전하밀도 나누기 입실론과 같다. 요때 길이는 어떤 길입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과 똑같은 원의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죠. 원의 둘레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이 이꼴은 넘어가서 2파이 입실론 R분지 선전하 밀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전하에 의한 전개의 세기는 그 도체로부터 일정 거리를 가진 원의 둘레의 길이를 공식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파이 R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개의 세기를 구했습니다. 자, 선전하 외부에서의 전위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위를. 자,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선전하가 주어졌고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주어지면은 전기장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튀어나오면은 요 표면에서의 전개의 세기, 요 공간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구했습니다. 얼마? 2파이 입실론 R분지 선전하 밀도라고 구했고요. 그 다음 요 표면의 전위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전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예, 이렇게 구해주는 거죠. 전위는 이 전기장의 세기, 힘의 크기를, 전기장의 세기를 구간적분해 준 거죠. 모아놓은 점에서 거리 뭐다? R까지. 요 표면 거리를 우리는 A라고 봤습니까? 여기서 R로 봤네요. 그래서 R까지를 다 더해주는 겁니다. 이때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였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표면까지 전기장의 세기를 다 더한 거니까 표면을 여기서 거리 R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모아놓은 점에서부터 R까지 마이너스 전기장의 세기를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2파이 입실론 R분지 람다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 거리 DR에서 적분하기 때문에 요 R에서만 적분하고요. 나머지 요 값은 뭐다? 상수죠. 그래서 상수는 앞으로 튀어나와 버리고요. 뭐에 대해서 R분지 1, 즉 R-1승에 대해서 적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X의 마이너스 1성, 다른 말로 X분지 이런 로그로 바뀌어요. 적분하면은.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 로그 R 나누기 무한대가 되고요. 그래서 R을 넣어주니까 로그 R 마이너스 로그 뭐다? 무한대. 로그에서는 빼기는 로그의 뭐다? 이렇게 분수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로그 무한대 빼기 로그 R은 로그 무한대 나누기 R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왜? 여기서 마이너스가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앞뒤가 순서가 바뀌었죠. 그러면은 무한대 나누기 R은 이게 뭐가 됩니까? 무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표면에서의 전위는 무한대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식이 2파이 입실론 람다. 우리 전개 구하는 공식 뭐였습니까? 선전하에 의한 전개 구하는 공식은 2파이 입실론 R분지 선전하 밀도죠. 전위 구하는 공식 뭐라고요? 요거보다 차수가 한 단계 작아야 됩니다. R보다 한 단계 작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로그 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파이 입실론 람다 로그가 된 거예요. 로그. 자, 뭐가 됩니까? 로그. 어디에서 어디까지? 무한대에서 R까지면 무한대 R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무한대가 아니고, B에서 A까지죠. 그래서 여기 위에가 뭐가 B가 들어가고, 여기가 뭐다? A가 들어가는, A와 B 사이의 전위의 차를 구하면은 A, B가 들어가는 요게 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 공식을 정리하면은 네 가지 형태가 시험에 잘 알고 있죠. 구전하. 그래서 동그란 구도체에 자, 마지막으로 전하의 형태별로 전개의 세기와 전위의 세기를 구해보면요. 네 가지 형태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전하입니다. 구도체에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주면요. 이 전기장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흩어져 나옵니다. 이 앞으로 나오고 뒤로도 나오고, 그죠? 구의 기념 밑에 이렇게 나오고요. 선전하에 전원기를 주면요. 어떻게 나옵니까? 표면에 전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도체의 직각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공간으로만 나오지 위로는 이렇게 안 나가요. 이쪽 공간은 안 나가요. 이렇게 존재하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만 나갑니다. 그래서 거리의 반비라고, 이게 사방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의 반비란 꼴을 가집니다. 도체 맨일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맨일 때는 전하를 주면은 이 전하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와 무관하게 똑같은 크기로 뻗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와 무관해집니다. 그리고 전기 쌍극자, 마이너스 나와 플러스 나가, 마이너스 나와 플러스 나가 쌍을 이루고 있는 전기 쌍극자에서 중심에서부터 요 지점에서의 전기의 세기는 거리의 3승의 반비라는 거, 이거는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공식을 구할 때 부전하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는요, 구의 표면적 구하는 공식 뭐가 들어갑니까? 4파이 R 제곱이 들어가고요.
선전하기 위한 전기장의 세기는요,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 이 원주의 둘레 구하는 공식 2파이 R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맨전하기 위한 전기장의 세기는요, 항상 전기장의 세기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나 여기가 똑같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전한 밀도 나누기 입시론입니다. 이거는 전하가 똑같은 구의 표면적 가지고 구했죠. 이건 전기장의 세기가 똑같은 원의 둘레로 구했습니다. 이건 항상 전기장의 세기가 똑같기 때문에 어느 면이나 거리로 그렇게 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하랑 나누기 입시론으로 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입니다. 전위의 크기는 이거보다 차수 한 차수 낮죠. 그래서 4파 입시론 R 제곱에 R 분지 Q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 쌍극자도 전위의 크기는 전기장의 세기보다 전개의 세기보다 R 3성 분질인데 전위의 크기는 R 제곱 분질입니다. 그럼 선전하기 위한 전위의 크기도 한 단계 낮아요. 근데 R보다 차수가 한 단계 낮은 것은 R의 0성?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2파이 입실론 람다 나누기 로그가 되는 거예요. 로그가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것은 로그 R 분지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에서 R까지 적분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무한대에서 R까지 적분한 게 아니고 A에서 B까지 적분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전위의 차란 거죠. 로그 A 분지 B로서 그 구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는 2파 입실론 람다 나누기 곱하기 로그 A 분지 B라는 게 전위 차로서 나오고요. 전위로 물어보면 이게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물어보는 게 전위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선전하와 도체 맨전하에 위한 전위의 크기는 무조건 무한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다? 전기 쌍극자에 의한 전기자의 세기는 거리의 3승에 반비례한다. 요거 제일 많이 물어보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